국어, 영어, 수학의 공통점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앞에서 이 세 개가 모두 언어라고 얘기했어요. 국어도 언어, 영어도 언어, 수학도 언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들은 예체능에 가깝기 때문에 공부가 아닌 체득의 대상이라고 얘기했고, 이걸 잘하려면 다독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이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의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했고, 이제는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내 시험 범위가 역사가 60쪽이야. 역사 시험 범위가 60쪽이야.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 별거 없네. 이런 느낌 드나요? 아니면 야, 이걸 언제 다 외워? 뭐 이런 느낌이 드나요? 아마 보통 후자일 겁니다. 이 역사가 60쪽이라는 것이 이거 외우려면 좀 머리가 좀 아프죠.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는 저도 외우는 거 싫어요. 저도 외우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한 번에 끝장내려고 그래요. 한 번에 끝장내자. 근데 한 번에 끝장내기 위해서 이걸 읽고 외우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받죠. 짜증나죠. 그래서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공부의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가 싫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60쪽을 외우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요약되어 있는 걸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10쪽으로 요약되어 있다. 그리고 요약되어 있는 걸 보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요약되어 있는 걸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요약되어 있는 걸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인강을 보죠. 인강을 봐요. 인강을 봐요. 인강을 보면 뭐 중간고사 시험 범위 인강으로 몇 시간 정도 될까요?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20시간? 30시간? 이 정도 되겠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인강으로 보면 20시간, 30시간 정도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페이지 읽는데 시간 얼마 걸리나요? 저는 뭐 사람마다 뭐 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보통 이거 한 페이지 읽는데 대략 1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딱 받았을 때 이거 630쪽? 10시간이면 읽겠구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야, 너 한 페이지 읽는데 시간 얼마 걸리냐?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대답을 못해요. 자기가 한 페이지 읽는데 얼마 걸리는지를 몰라요. 그럼 제가 얘기해줘. 야, 한 페이지 읽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는 알아야지. 소설책 한 페이지 읽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야지. 그러면 학생들이 저한테 되묻습니다.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돼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줘요. 야, 만약에 내가 수영선수라고 해봐. 그럼 내가 100m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제할 거 아니야.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해봐. 그러면 한 페이지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한 10페이지 정도 읽어보고 10페이지 읽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를 잰 다음에 내가 한 페이지 읽는데 대략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재봐라. 나는 1분 걸리지만 너희들은 좀 다를 수도 있다. 한번 재봐라. 그래야 내가 공부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60쪽 읽으면 된다고? 그러면 60쪽 읽으면 뭐 1시간이면 읽겠네? 이런 계획을 잡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 60쪽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1시간이면 걸려요. 1시간이면 읽어요. 1시간이면 읽는데 이거를 빨리 읽기 위해서 이걸 언제 다 읽어? 그래서 빨리 읽기 위해서 요약된 걸 봐. 근데 요약된 걸 보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인강을 보죠. 이거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차라리 20시간이면 내가 이 책을 20번 읽겠다. 차라리 20번 읽겠다.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제가 인강을 보지 말라고 그래요. 책을 읽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읽다 보면 책이 막혀. 이게 무슨 뜻인지 읽어봐. 또 무슨 뜻인지 읽어봐. 읽어.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제 느낌이 와요. 뭐냐면, 이거 내가 몇 번 더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 혹은, 이건 지금 내가 읽어도 이해 못하겠다. 이런 느낌. 그러면 또 읽어도 이해 못하겠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를 쭉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뭐냐면, 이왕이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문제집이 아니고 교과서. 요약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집에 있는 요약된 걸 보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읽는 겁니다.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걸 권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양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면 그냥 중간고사 시험 범위라도 읽으세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라도 읽으세요. 아직 시험 범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잖아. 이 정도가 시험 범위겠구나라고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으니까 시험 범위를 읽는 겁니다. 그러면 과목 하나당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책 읽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소설책 읽듯이 읽는 거는 1시간이면 충분히 읽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면 한 과목 읽어서 또 한 과목 읽어서 또 한 과목 읽어서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 그 전체 다 읽는데 빠르면 2, 3일, 늦어도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빠르면 2, 3일, 늦어도 일주일. 이 정도 범위 안에서는 그 시험 범위를 통째로 다 읽을 수 있어요. 다 읽었네? 그러면 또 읽어요. 시험 범위 전체로 통째로 또 읽어요. 또 며칠 걸리겠죠? 다 읽었네? 그래서 시험 범위 전체로 통째로 읽어요.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 이제 보통 이제 내신 시험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 혹은 3주일 전에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냥, 요거 하나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 소설책이듯이 시험 범위를 반복해서 읽어라. 교과서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진짜 강조해요. 교과서예요. 교과서. 과목에 상관없어요.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사회든 역사든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다른 책이 아니고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그리고 그냥 평소에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시험 공부를 해요. 그게 제가 권하는 내신 공부 방법입니다. 우리는 요약된 걸 읽으면,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으면 요약된 걸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 배경 지식이 생겨요. 배경 지식이 생기니까 요약된 걸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비유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흥부전을 읽었어요. 근데 흥부전을 요약된 걸 읽어요. 근데 나는 흥부전 스토리를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쳤다. 이 문장을 딱 읽었을 때 나는 흥부전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비의 다리를 고쳤는지, 그리고 제비의 다리를 고침으로써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요. 예측할 수 있어.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흥부전을 모르는 사람이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쳤다. 이 문장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뭐 보통 문제집 같은 데는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침 이렇게 써 있죠. 문장도 아니야.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침.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쳤다. 이거 읽어서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 또 요약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쳐봐요. 놀부가 제비 다리를 고쳤다. 그러면 기본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쳤다와 놀부가 제비 다리를 고쳤다의 뜻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냐고요. 뜻의 차이가 구별이 안 되잖아. 똑같은 얘기네? 하지만 흥부전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쳤다 그 과정과 놀부가 제비다리를 고쳤다 그 문장의 의미가 같나요? 다르죠. 놀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비다리를 고쳤고 그 제비다리를 고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게 흥부랑 전혀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약되어 있는 걸 읽을 때 왜 우리가 요약되어 있는 걸 읽을 때 이해가 안 가냐면 배경 지식이 없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요약된 걸 읽을 때 이해가 갑니다. 사람들이 공부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암기하는 거 싫잖아요. 나도 암기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에 끝내려고 그래. 한 번에 끝내서는 못해요. 한 번에 끝내서는. 반복해서 해야 돼요. 반복해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내서 못해요. 한 번에 끝내서. 그래서 읽어. 또 읽어. 또 읽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소설책 읽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면 읽으면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는데 그 중에 몇 개는 기억 남기 때문에 요약된 걸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요약된 걸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인강을 보느라고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읽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내가 한 번에 끝장낼 거야. 그러면 이해가 안 가도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근데 한 번에 끝장내지 않아도 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다음에 다시 보면 돼요. 혹은 내가 미리 읽어봤다면 학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아, 맞다. 내가 이 단원의 이 부분 내가 이해 안 갔는데 학교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설명 잘 들을 수 있고 또는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배워요. 제가 이제 비유로 말을 하는데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근육을 키울 거야. 내가 상체 근육을 키울 거야. 그러면 오늘 하루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오늘 하루 동안 상체만 계속 연습하면 상체 근육이 커지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1시간, 다음날 1시간, 그 다음날 1시간 이런 식으로 해야 상체 근육이 커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공부도 내가 오늘 수학 끝장낼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벼락치기라는 전문 용어. 내가 오늘 수학 끝장낼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거 끝장내지도 못하고 다 익히지도 못해요. 다 익히지도 못해. 그냥 미리미리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이게 꾸준히 봐야 시험 볼 때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유적인 표현으로 제가 이제 악기를 다룬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피아노를 친다고 치죠. 그러면 처음에는 피아노를 칠 줄 모르니까 어떤 악보가 딱 주어지면 이 악보를 보면서 떠듬떠듬 쳐요. 라, 미 이런 식으로 떠듬떠듬 친단 말이죠. 근데 경험이 쌓이면 어때요? 아주 부드럽게 칠 거 아니에요. 라라, 미, 미. 경험이 쌓이면. 그리고 또 다른 거 악보 연습해. 그 다음 또 다른 거 악보 연습해. 이렇게 하면서 실력이 점점 쌓여지면 그러면 뭐 악보가 아주 특별히 어렵지 않은 이상 그냥 처음 보는 악보라고 해도 그 노래를 연주할 수 있어요. 악보가 특별히 어렵지 않은 이상. 근데 시험을 볼 때, 피아노 시험을 볼 때 중학교는 어떻게 되냐면 미리 악보를 알려줘요. 미리 노래를 알려줘. 야, 이 노래 시험이니까 미리 연습해둬라. 그래서 그것만 막 연습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피아노를 잘 친다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악보를 미리 안 알려줘. 어떤 악보를 쳐야 할지를 몰라. 그리고면 그 악보를 처음 받은 딱 악보를 보고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해야 돼. 그럼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피아노 치는 실력을 향상시키지 않고 이게 가능하겠냐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 피아노 치는 실력 향상시키지 않아도 제가 악보 처음 봤을 때 즉시 연주하는 방법을 요령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누군가는 그렇게 설명해. 그 말이 혹하면 그 말을 들으세요. 말리지 않을게. 근데 내 주장은 뭐냐면 피아노 치는 실력을 향상시키지 않고는 절대 그 짓을 할 수 없다가 그게 내 주장이에요. 내용 마무리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시험 잘 보고 싶어. 중학교 때까지는 계속 반복 속답 훈련하고 공부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서는 점수가 안 나와요. 실력이 향상돼야 돼. 국어 실력이 향상되고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수학 실력이 향상돼야 합니다. 체득을 해야 돼요. 체득. 그렇게 해서 실력이 향상된 상태에서 봐야 시험을 잘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영어는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우리 국어 읽을 때 초등학교 때는 소리내서 읽죠. 근데 중학교 때는 소리내서 읽으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소리내서 안 읽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근데 영어도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피아노 칠 때 내가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걸 반복 연습해야 피아노를 잘 치는 것처럼 언어도 결국은 내 성대, 내 혀, 내 입술, 내 턱 근육 이런 것을 계속 반복 연습해서 이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어 실력이 늘어요. 제가 중학교 때 리프리저레이터, 냉장고, 리프리저레이터를 제가 처음 배웠을 때 어찌나 어려웠던지 발음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야 잘하는 거죠. 피아노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지만 계속 반복해서 연습함으로 인해서 이게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영어는 소리를 내서 읽는 걸 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미국에 있는 중학생보다 영어는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소리내서 안 읽어도 돼요. 근데, 내가 미국에 있는 중학생보다는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소리내서 읽는 걸 저는 강력하게 권해요. 소리내서 읽는 걸. 자, 지금까지 요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이제는, 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줄게요.
제 자신의 경험. 이거는 이제 제목이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국어, 영어, 수학의 공통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목이 바뀌어서 다른 동영상일 텐데, 제 자신의 경험은 공개가 되어 있다면 이 위치에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밝히렸어요. 마칠게요.